자, 이어서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을 보면은 y는 로그 ax가 y는 x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bx승이 y는 x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이 a와 b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인데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4번에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는 감소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나오겠죠. 아하,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a는 1보다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 확정 짓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B가 만약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소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Y는 X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하 그럼 B도 1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좌표 평면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것만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있다. y는 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수 함수는 y는 x랑 만나지 않게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0,1을 지나는 증가 함수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면서 증가 함수가 되는데 아하 증가 함수가 되는데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만 놓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y는 b분의 a x가 ax승 2 최대값이 4고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 4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됐지? 한번 봅시다. A랑 B랑 Y는 로그 A의 X인데 A랑 B랑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둘 다 1보다 큰 건 맞아. 근데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이 지수 함수는 증가 함수냐 즉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가 나뉠 거란 말이야. 그럼 A랑 B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냐 역함수를 이용합니다. Y는 X다라는 거 이게 역함수를 생각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b의 x승의 역함수는 y는 로그 b의 x거든.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1,0을 지나면서 y는 x랑 만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로그 b의 x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따로 빼서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졌는데 비교를 위해서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얘는 로그 A, B의 X고 얘는 Y는 로그 A의 X인데 A가 크냐 B가 크냐 알려면 Y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Y에 1을 넣었을 때 얘는 1이 되려면 X 값은 A가 될 거고 얘는 Y가 1이 되려면 X 값은 B가 될 것이다. 됐지? 그래서 A와 B의 크기는 B가 더 크구나. 둘 다 1보다 크면서 말입니다. 됐지?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을 때 누가 더 크다 이거 외우면 되는데 선생님은 외우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B랑 A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B분의 A를 구하려면 양변에 B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부동 방향은 바뀔 일이 없고 그럼 B분의 A는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B분의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0,1을 지나는 감소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럼 주어진 범위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부분만 딱 바라봤을 때 최대값은 x가 뭐일 때다? 마이너스 1일 때다.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b분의 a의 마이너스 1승이죠. 즉 이게 a분의 b죠. 근데 그게 뭐다? 4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리고 우린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머야 미안. 최소값을 구하려면 x에 2를 넣는 거죠. x에 2를 넣어주면 여기 x에 2를 넣어주면 b분의 a의 2승이 되겠죠. 이게 최소가 되는 거다. 됐나? 그러면 여기에 a분의 b가 4다라고 했으니까 b분의 a는 4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4분의 1의 2승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 최소값이다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 5번 바로 넘어갑시다. 4번 너무 질질 끌었다, 그치?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지수부등식이 되는데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의 fx, gx 제곱이고 얘도 3분의 1의 4gx 제곱이 되는데 밑은 똑같이 됐어. 그래서 지수를 비교할 겁니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감소함수의 형태가 띄니까 y는 3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니까 얘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x값을 비교한 이 지수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양변에 gx를 막 나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문자를 막 나누면 안 됩니다. 왜?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부호를 모르기도 하고요. 0이 될 수 있는 놈은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려면 넘겨서 gx를 묶어낸 형식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왔을 때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 어떤 gx랑 fx 빼기 4라는 놈이랑 두 개 곱해져서 양수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풀풀이거나 마마이거나 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gx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fx는 4보다 커야 되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g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gx가 y는 gx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봐라. 그럼 g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거의 x의 범위는 x가 9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번에는 fx가 4보다 큰 거, 즉 y는 4라는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 이거의 x 범위를 찾아봐라.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g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 fx는 4보다 작다. 이건데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y는 gx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말해봐라 라는 거겠죠. g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범위가 된다. 그래서 x의 범위는 x가 9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fx가 4보다 작다는 건 y는 4다라는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말해봐라. 그럼 이쪽 부분이니까 x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x의 범위를 이용해 정수 x의 합을 구해줘. 그러면 4, 5, 6, 7, 8이제. 그래서 이거는 9, 이거는 13, 이거는 22, 이것까지 더하면 30. 이게 최종답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각각 범위에 따라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스럽긴 하다, 맞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크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귀찮긴 하다라는 거죠. 자,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점근선 y는 32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두 점을 찍으면 되겠지? 0,3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1,32니까 그래프 개형 정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감소함수 형태를 띌 것이다.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32인데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4 전까지만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x에 4를 한번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플러스 32다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가 이쯤에 한번 있으면서 여기는 16의 함수값을 찍어놓고 그거 왼쪽에만 함수 그래프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32라는 걸 체크해놓고 이렇게 지워주자. 그 다음 얘는 증가함수 0,1을 지나는 증가함수인데 얘도 4부터 그릴 수 있으니까 딱 4를 넣어주면 x에 4를 넣어주면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연소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될 것이다. 자, 근데 관건은 이렇게 더럽게 생긴 모양이거든요. 근데 인수분해가 한번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얘를 라지 A라고 합시다. 잠시만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럼 A 제곱 빼기 이렇게 해볼까? 로그 n 곱하기 n 플러스 10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n 플러스 10으로 한번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A가 들어가지. 그 다음 얘는 로그 n 곱하기 로그 n 플러스 10이니까 1 로그 n 그 다음 로그 n 플러스 10 그러면 마마 하면 되겠다. 맞지? 됐네. 그래서 a는 로그 n이거나 a는 로그 n 플러스 10이거나 이게 능력이니까 됐지? 돌려주자. a 로그 fx는 로그 n이거나 로그 fx는 로그 n 플러스 10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n이거나 fx가 n 플러스 10이거나 이게 나오겠네. 자, 선생님이 빠뜨리고 넘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항상 중요하죠. 진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fx는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x축 위로 그려지지.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이것도 n 플러스 10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는 n은 0보다 작거나 n은 n은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n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n은 0보다 커야 돼.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야.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 이것도 볼 필요 없어.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n은 0보다 크고 fx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진수조건은 볼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만 볼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진수조건은 항상 중요하다. 항상.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우리는 fx랑 이 의미는 y는 fx랑 y는 n이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 생각할 수 있고 교점의 x좌표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y는 fx랑 y는 n 플러스 10이라는 또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교점의 x좌표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그 개수를 묻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것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총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 fx를 그려줬어요. fx가 어떤 상수함수랑 만났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안 만나거나 한 개에서 만나거나 두 개에서 만나거나 한 개에서 만나거나 됐나? 교점이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0개거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두 개 합쳐서 요거랑 합쳐서 근의 개수가 총 두 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0개고 얘가 2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1개고 얘가 1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얘가 2개고 얘가 0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얘가 만나는 개수가 0개다라고 하면 n은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것은 16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됐지? 이 0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얘가 2개가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16보단 커야 되고 32보단 작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세워주면 우린 n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이거랑 푸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10을 빼주면 6보다는 크고 22보다는 작다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연립을 해준다라고 하면 6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따집시다. 자, 그다음 얘가 한 개고 얘도 한 개다라고 하면 일단 상수함수가 y는 n이랑 상수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 16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겠지. 그래서 n은 16이거나 아니면 n은 32보단 크거나가 됩니다. n이 딱 32가 되어도 교점은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32 이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수함수도 마찬가지로 한 개에서 만나려면 n 플러스 12, 16이거나 n 플러스 12, 32 이상이거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n은 6이거나 n은 2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동시에 만족하는 n의 범위는 n은 32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n은 32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얘가 두 개, 얘가 빵개. 근데 우리는 빵개일 조건을 했었지. 빵개일 조건은 뭐야? n이 16 이하다. 근데 얘는 상수함수가 n 플러스 10이니까 n 플러스 10이 16 미만이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그래서 n은 6보다 작아야 돼요 라는 조건이고, 두 개가 되려면 이 상수함수 y는 n이 이런 범위가 되면 되겠죠.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 케이스에 의해서 n의 범위는 요거와 그 다음에 여기가 된다. 근데 n은 32 이상이긴 하나 문제에선 50 이하의 자연수 개수만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는 개수 찾아야겠지. 개수 x의 개수 n의 개수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는 자연수 n이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빼기 1이 될 것이고 9개죠.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 거 빼고 플러스 1 그래서 19개가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총 28개가 최종 답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만족시킨 x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도록 n의 개수를 찾아줘. 이거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인수분해가 되나? 일단은 이것들을 좀 로그들 정리할 수가 있겠죠. n은 어차피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얘는 로그 2의 n의 제곱을 로그 2의 n의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야 되거든. 2승을 막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내리면 절대값이 붙는데 n은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안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습관을 잡아주고 이것들을 개수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n. 그 다음 얘는 2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 2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2 플러스 로그 2의 nx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1, 1, 2 로그 2의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x 빼기 2 그 다음 x 빼기 로그 2의 n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일단 이 방향으로만 보면 우린 4의 값인데 그 기준이 되는 x값은 2와 로그 2의 n이죠. 근데 이게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요. 2가 큰지 로그 2의 n이 큰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2가 로그 2의 n이 2보다 클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n의 범위는 n은 4보다 클 때이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얘는 해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2의 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n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의 정수 개수가 몇 개? 4개. 그러면 2, 3, 4, 5 이렇게 4개가 범위 들어가야 되고 6은 들어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의 n은 5와 6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런 거 조심해야겠지. 로그 2의 n은 5가 되어도 됩니까? Yes. 왜?
5가 된다라고 해도 얘가 5가 된다고 해도 해는 2, 3, 4, 5를 포함하는 게 맞거든. 근데 로그 2의 n은 6이 돼도 됩니까? no죠. 왜? 얘가 만약에 6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이 그 해에 있는 정수는 2, 3, 4, 5, 6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32, n, 6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 가정에 들어가긴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n이 2보다 작을 때, 즉 n은 4보다 작을 때, n은 자연수다라는 거 잊지 말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범위가 로그 2의 n 이상 2 이하가 되겠죠. 이 부등식의 해가.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또 뭐가 되도록? 정수가 4개가 되도록. 그럼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로그 2의 n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정수의 개수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4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인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네요. 왜? 자연수행이니까 이거는 1보다 작은 놈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사실인데 세 번째 케이스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면 로그 2의 n이 2다일 때죠. 그럼 n은 즉 4다일 때인데 그렇게 되면 얘가 2다라는 거 똑같잖아. 어찌 보면 얘 부등식이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 그래서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어떤 거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단 얘는 0이 돼도 0이 돼도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x는 2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n이 4일 때, 즉 얘가 이걸 만족시킬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은 1개가 됩니다. 근데 우린 4개가 되길 원하니까 틀렸죠. 됐나? 그래서 최종적인 n의 범위는 요게 최종 답이 되겠다. 그럼 개수를 찾는 거니까 등호는 한쪽에 붙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것만 빼면 끝이 된다. 총 32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